대회의실의 팽팽한 침묵이 고막을 짓누르는 가운데 부사장 최미란이 유리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80명의 직원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소 들리던 키보드 소리와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모든 숨결이 들릴 듯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내 딸에게 네 무능함에 대해 사과해. 아니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최 부사장의 목소리가 본사 대강당 벽을 타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6개월 전 입사해 지난주에 미스터리하게 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그녀의 딸 김하은은 임원진 옆자리에 앉아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리자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막 속에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퍼졌습니다. 앞으로 걸어나가는 그 길은 끝이 없어 보였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 커리어의 종료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부사장의 미소가 더 짙어졌습니다. 제가 굴욕을 당할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15년 동안 지켜온 이 직장을 잃느니 차라리 공개적인 망신을 택하고 무너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개인 태블릿을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프로젝터가 웅웅거리며 켜졌습니다. 이게 상황을 명확히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즉시 사과하지 않고 화면을 띄우자 최 부사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강당의 그녀의 딸 김하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나 혜성그룹 프레젠테이션 완전히 망쳤어. 내부 예상치랑 재무평가서를 섞어서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걱정 마. 다 강 팀장 잘못이라고 둘러댔으니까. 이어서 최 부사장의 그 특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모든 걸 개 탓으로 돌려. 어차피 이 합병만 성사되면 부서 전체를 구조조정할 거야. 보너스 나올 때까지만 버텨. 객석에서 충격에 휩싸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부사장은 하이힐로 카펫을 찍으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사적인 대화야. 당장 꺼. 그녀가 제 기기를 뺏으려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박성훈 대표이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계속하게. 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투자자 미팅 전에 강 팀장 슬라이드는 삭제해버려. 최 부사장이 지시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 이사회는 내 버전의 제안서만 봐야 하니까. 하지만 누가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하면 어떡해? 김하은이 징징거렸습니다. 그럼 걔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 강 팀장님, 왜 데이터가 이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준비 안 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란 말이야. 새로운 녹음이 나올 때마다 최 부사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김하은은 더 이상 비웃지 못한 채 의자 깊숙이 파묻혀 떨리는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던 건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김 부장이 입사한 직후부터입니다. 제 원본 보고서와 그녀가 자기 이름으로 제출한 조작된 버전의 날짜별 사본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슷한 취급을 당하고 쫓겨난 전 직원 3명과도 이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기기 연결을 해제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입을 뻐끔거리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했거나 부당한 상사에게 맞서 본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직장 내 정의 구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을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이 모든 악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지원이고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회사 데이터 분석팀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꼼꼼한 업무 처리와 혁신적인 전략으로 명성을 쌓아왔죠. 동료들은 저를 존경했고 경영진은 제게 자문을 구했으며 클라이언트들은 프로젝트에 저를 지목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최 부사장이 자기 딸을 채용했습니다. 김하은의 첫 출근 날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명품으로 휘감고 나타나서는 자신이 해외 명문대를 우등으로 졸업했다고 소개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겨우 졸업만 했고 학사 경고도 2번이나 받았더군요. 강 팀장, 자네가 하은이를 멘토링해. 김하은이 입사한 지 3일 후 부서회의에서 최 부사장이 통보했습니다. 자네가 아는 모든 걸 가르쳐줘. 몇몇 동료들이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상사 딸의 멘토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철없는 신입을 베이비시팅 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날 오후, 제가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동안 김하은은 제 옆자리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 너무 지루한데 10분도 안 돼서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요약만 해주면 안 돼요? 방법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요? 우리 엄마가 이 부서 총괄이에요. 제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경고 신호를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저는 여전히 실력과 노력을 믿었습니다. 시스템이 유능함을 보상해 줄 거라고 믿었죠.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제가 김하은에게 맡긴 첫 프로젝트는 간단했습니다. 분기 리뷰를 위한 고객 피드백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이었죠. 템플릿과 명확한 지침,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제 내선 번호까지 줬습니다. 3일 후 부서 리뷰 때 김하은은 제가 요청한 것과 완전히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데이터는 겉핥기식이었고 핵심 지표는 빠져 있었으며 몇몇 결론은 우리가 이전에 발견한 내용과 모순되었습니다. 박 대표가 그 불일치에 대해 묻자 김하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 팀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회의실의 모든 눈이 제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드린 지침은 지금 내 딸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건가? 최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회의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수습하는 동시에 제 평판을 방어하느라 진땀을 빼며 흘러갔습니다. 끝난 후 최 부사장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자네가 하은이와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한다면 자네의 위치를 재고해봐야 할지도 모르겠군. 그녀는 손톱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신입이고 배우는 중이야. 자네는 경력자고 어떤 실패든 걔보다는 자네에게 더 큰 오점이 될 거야.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김하은은 제 성과를 가로채고 자신의 실수는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경영진에게 올라가기 전에 미스터리하게 수정되었고 제가 보낸 클라이언트 이메일은 중간에서 가로채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인사국과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 조언을 구하던 동료들은 복도에서 저를 피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 올린 제 커리어가 눈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계점은 지난 10년 중 가장 큰 거래였던 해성그룹 합병 준비 기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재무 전망을 준비하고 상세한 통합 전략을 짜느라 몇 주를 보냈습니다. 김하은은 야근이 많다고 불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저는 늦게까지 남아 슬라이드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거의 비었을 때 탕비실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내일 걱정돼. 강 팀장 분석이 너무 구체적이야. 만약 임원들이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해? 저는 문 밖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딸. 최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박 대표한테 강 팀장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뒀어. 내가 대안 분석을 내놓는 걸로 하자. 오늘 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사회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결정하게 하면 돼. 하지만 강 팀장 데이터는 확실하던데 내가 확인했어.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야. 강 팀장 거는 불필요하게 비관적이라고 몰아가면 돼. 날 믿어. 다음 달 이맘때쯤이면 네가 부서를 이끌게 될 거고 강 팀장은 짐 싸서 나갈 거야. 저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게 갑자기 이해가 되었습니다. 조작된 보고서, 사라진 이메일, 저를 둘러싼 헛소문들, 이건 무능이 아니라 사보타주고 이적 방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서 나 자신을 지키겠다고요. 회의 때마다 녹음기를 켜두고 제가 대화 참여자일 때만 합법적으로 모든 업무 파일 버전을 디지털 타임스탬프와 함께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하은이 이사회에서 대안 분석을 발표하는 것을 침묵 속에서 분노하며 지켜봤습니다. 3개월 전 제 작업물을 거의 그대로 베껴왔지만 리스크 요인은 축소하고 수익 전망은 부풀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강 팀장의 분석이 우려됩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향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비관적이라서 이 합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저는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제 이전 작업물을 기억해 주길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은 알더라도 침묵했습니다. 회의 후 박 대표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강 팀장, 최근 업무가 걱정되는군. 김 과장의 분석이 우리 목표와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 대표님, 김 과장이 발표한 분석은 9버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지금 자네가 우리 회사의 수석 매니저보다 시장을 더 잘 안다는 건가? 그가 조직도에 새로 올라간 김하은의 직함을 가리키며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석 매니저 부장? 입사한 지 6개월도 안 되고 기여한 것도 없는 김하은이? 아닙니다. 제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제 접근 방식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저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서버 백업에서 원본 이메일을 복구했습니다. 문서 버전을 대조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화를 녹음했고 비슷한 상황으로 회사를 떠난 전 직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상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이건 단지 김하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 부사장은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거나 자신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는 유능한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존경이 아닌 공포와 편애로 충성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회의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해성그룹 건은 김하은의 엉터리 분석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제가 원본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문제를 인정하는 대신 희생양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저였죠. 전 직원회의 전날 아침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내일 회의는 자네한테 좀 불편할 거야. 그녀가 굳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하은이의 뛰어난 업무 능력을 칭찬한다면 직급을 낮춰서라도 회사를 다니게 해줄 수도 있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안 하면요? 그럼 오늘 퇴근하기 전에 책상 비워. 선택은 자네 몫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걸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 커리어, 평판, 미래, 제가 읽어온 모든 것이 위태로웠습니다. 정말 모든 걸 걸 준비가 되었을까요? 새벽이 밝아올 때 저는 모든 것을 바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이사님 강지원입니다.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화영 이사는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였지만 회사 행사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최 부사장이 부서를 장악하기 전 저는 그녀와 여러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했었습니다. 강 팀장, 무슨 일 있어? 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세 블록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과 파일을 테이블에 정리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이화영 이사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투자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날카롭고 평가하는 눈빛을 가진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5분 줄게.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잘 활용해봐. 저는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원본 보고서와 조작된 버전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보타주 패턴과 위협받은 직원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이사는 메모를 하며 묵묵히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마치자 그녀는 수첩을 덮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왜 인사팀이나 박 대표한테 안 가고 나한테 왔지? 인사팀은 최 부사장 라인이고 박 대표님은 몇 달째 제 보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심으로 신경 쓸 힘을 가진 분은 이사님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원하는 게 뭐지? 오늘 전 직원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하시고 이 회사가 이사님이 투자했을 때 생각했던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 이사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전화 몇 통 돌려야겠군. 준비하고 있어. 저는 회의 1시간 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를 걸어가는데 박 대표 사무실에서 낯선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그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유리벽이라 소리는 안 들렸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책상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강 팀장. 박 대표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지금 내 방으로 와. 사무실을 가로지르는데 다리가 나무 토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죠. 대표실에 들어가니 박 대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사회 임원 2명과 제가 모르는 여자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화영 이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 닫게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지시대로 했습니다. 자네가 꽤 심각한 고발을 했더군. 그가 책상 위 서류철을 두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이 회사에 12년, 11년 7개월을 있었네. 이사 중 한 명이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냈어. 네, 제가 동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를 가로채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낯선 여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법무팀장 정수민입니다. 이화영 이사님께 전달하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녹취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이 최 부사장을 보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 팀장이 계속했습니다. 조작된 보고서 기록과 전 직원들의 증언은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곤란한 상황이야. 혜성그룹 합병은 자네 말대로라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망치에 기반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하면 수정할 시간은 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전 직원 회의가 20분 후에 시작되네. 최 부사장은 자네를 공개적으로 징계할 생각이야. 그 후에 김하은의 부서장 승진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막 나가는지 보고 싶네.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예정대로 회의에 참석해. 최 부사장이 비난하게 놔두고 자네가 생각하는 대로 대응하게. 저를 미끼로 쓰시는군요. 공개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주는 걸세. 이사가 정정했습니다. 자네가 스스로 얻어낸 기회지. 그들의 계획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지뢰밭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 부사장이 위협을 느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제 증거가 불충분할 수도 있고 오늘 제 커리어가 정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싸우다 죽을 수는 있겠죠.
전 직원 회의를 위해 대강당이 빠르게 찼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 수군거림과 곁눈질을 무시했습니다. 김하은은 맨 앞 임원석에 앉아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최 부사장은 연단에서 메모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어 청중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박 대표가 분기 목표와 행사에 대한 의례적인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최 부사장에게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부서 업데이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데이터 분석팀, 특히 강 팀장이 관리하는 업무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해성그룹 건에 대한 그녀의 잘못된 분석이 중요한 합병을 무산시킬 뻔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하은 부장이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된 평가를 내놓았죠.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이런 패턴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최 부사장의 시선이 강당을 쓸었습니다. 강지원 팀장, 일어나세요. 드디어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책임감은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입니다. 최 부사장이 계속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내 딸에게 내 무능함에 대해 사과해. 아니면 당장 짐 싸서 나가. 뒤이어 찾아온 침묵은 숨 막힐 듯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강당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발소리가 비현실적으로 크게 들렸습니다. 연단에 서는 대신 저는 방송 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 앞으로 갔습니다. 이게 상황을 명확히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기를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녹음이 재생되고 최 부사장의 분노, 박 대표의 개입이 이어졌죠. 하지만 마지막 녹음이 재생된 후의 일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너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 못하게 해줄 거야. 최 부사장이 평정심을 완전히 잃고 소리쳤습니다. 내 인맥이 얼마나 넓은 줄 알아? 내 남편이 누구랑 골프 치는지 아냐고? 넌 끝났어. 그만하면 됐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자 이화영 이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본 적 있는 두 사람과 함께였죠. 금융감독원, 두롱감원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사내 회의인데요. 최 부사장이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초대했네. 박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아주 우려스러운 정보를 입수해서 말이야. 최 부사장은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걸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김하은을 돌아봤는데 딸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최 부사장이 하이톤으로 소리쳤습니다. 저 녹음들은 문맥을 무시하고 편집된 거예요. 강 팀장은 몇 달 동안 성과가 저조했어요. 부서원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사실 세 번째 줄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몇 주 동안 말 한마디 안 섞었던 주니어 분석가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강 팀장님이 저를 교육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데이터 무결성은 다 그분께 배운 겁니다. 그런데 2달 전 최 부사장님이 저더러 강 팀장님의 시장평가서를 조작해서 다른 결론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해성그룹 팀에서 저를 뺐고요. 하나둘씩 다른 동료들이 일어섰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죠. 데이터 조작 압박, 강 팀장을 회의에서 배제하라는 지시, 없는 실수를 보고하라는 강요 등등. 최 부사장은 미친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공들여 쌓은 제국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말해봐. 강 팀장이 널 어떻게 방해했는지 말하라고. 모든 눈이 김하은에게 쏠렸고 그녀는 의자 속으로 오그라들었습니다. 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금감원 직원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미란 씨, 주주들에게 제시된 재무 전망과 관련된 이 혐의들에 대해 따로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습니다. 최 부사장은 딸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변호사 오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녀가 쉿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재킷을 매무새를 다듬으며 억지스러운 위엄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와 조작된 증거에 기반한 마녀사냥입니다.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그들이 강당 밖으로 호송되자 박 대표가 연단에 섰습니다. 회의는 이걸로 마칩니다. 부서장들은 즉시 대회의실로 오세요. 나머지는 점심 식사하러 가셔도 좋습니다. 오후에 추가 공지를 보내겠습니다. 사람들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힐끔거리며 빠져나갔습니다. 몇몇은 조용히 응원해 주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방관이 부끄러운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기를 챙기며 앞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긴 걸까요? 아니면 최 부사장과 함께 제 커리어도 박살낸 걸까요? 방이 비자박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낫군. 30분 뒤 내 방으로 오게. 저는 짐을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쪽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 같이 좀 걷지. 이화영 이사였습니다. 우리는 건물 중앙의 작은 정원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이 이사가 벤치에 앉으며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알고 있나?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후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혜성그룹 합병은 정확한 전망치에 기반해서 재검토되어야 해. 임원진은 조사를 받을 거고 이사회는 새로운 감사를 도입하겠지. 그리고 누군가는 이 과도기를 관리해야 해. 박 대표님이 유능하시니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이사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박 대표는 알고 있었어. 강 팀장.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최 부사장 부서가 서류상으로는 성과가 좋으니까 모른 척한 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자네가 다음에 뭘 하느냐에 달렸지. 이 이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와의 미팅이 아주 흥미로울 거야. 자네가 뭘 원하는지 잘 생각해봐. 그녀가 멀어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최 부사장과 딸은 처리했지만 썩은 부인은 더 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걸까요? 제 폰이 윙 하고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3층, 10분 뒤.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혼자 오세요. 저는 화면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멀었죠. 지하 주차장 3층은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거의 비어 있었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오전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건물 안에 있었으니까요. 심장이 쿵쿵거리는 채로 어두운 공간을 훑어보았습니다. 이쪽이에요. IT 보안팀장 한소라가 기둥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인사만 겨우 하던 사이였죠. 한 팀장님이 문자 보낸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한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박 대표 만나기 전에 보여줄 게 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탭했습니다. 3개월 전 최 부사장이 모든 부서 통신 기록에 대한 보안 감사를 요청했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기밀 유출 방지였지만 진짜 이유는 이거였죠.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검색어 목록이 있었습니다. 강지원 더하기 실수, 강지원 더하기 오류, 강지원 더하기 문제, 강지원 더하기 반대. 강 팀장님을 엮으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었어요. 한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서 당신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채굴한 거죠. 목록을 스크롤하는 제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회색지대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녀는 태블릿을 가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최 부사장은 팀장님만 노린 게 아니에요.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약점을 수집하고 있었어요. 박 대표도 포함해서요. 화면에는 최 부사장과 외부인이 박 대표의 지저분한 이혼 소송과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는 이메일 스레드가 떠 있었습니다. 협박용인가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한 팀장이 암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박 대표가 몇 달 동안 이상한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왜 지금? 다음 타겟이 저니까요. 한 팀장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인사팀 기밀 파일 접근 권한을 요구했어요. 거절했더니 절 자르겠다고 협박하더군요. 멀리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들렸습니다. 미팅 가세요. 한 팀장이 태블릿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요. 최 부사장은 플랜 B가 있어요. 혼자 죽진 않을 거예요. 저는 머릿속이 핑 도는 채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저나 김하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 부사장은 회사 전체에 정교한 통제 거미줄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대표실에 들어서자 이화영 이사, 법무팀 정 팀장, 그리고 이사 2명이 이미 박 대표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초췌해 보였고 아까의 자신감은 불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 팀장, 와줘서 고맙네.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 중이었어. 계속하기 전에 이화영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불편한 진실부터 이야기하지. 박 대표 최 부사장의 방식을 안 지 얼마나 됐나? 그가 움찔했습니다. 우려는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그걸 물은 게 아니야. 이 이사가 압박했습니다. 박 대표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위치를 위협할 만한 개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 적극적으로 동조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이 눈을 감아준 건 사실이야.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 팀장의 폭로를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네. 장 이사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해성그룹 합병은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성장 전망치에 근거했어. 주주들을 속인 셈이지. 금감원에서 이미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 정 팀장이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야, 강지원 팀장. 이화영 이사가 말했습니다. 즉시 데이터 분석 부서를 맡아서 해성그룹 건에 대한 정확한 평가서를 작성해주게. 승리감 대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저죠? 왜 하필 지금입니까? 장 이사가 다른 이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문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사람은 자네뿐이야. 자네 말이 맞았고 남들이 침묵할 때 나섰으니까. 박 대표가 마지못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에 내세울 깨끗한 사람이 필요해. 우리 회사의 쇄신을 상징할 얼굴이. 그거였군요. 그들은 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방패막이로 쓰려는 거였습니다. 최 부사장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정직 처분입니다. 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법인 계좌는 동결됐고요.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겠다고 난리지만요. 그리고 김하은은 20분 전에 사직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울면서 짐 쌌어요. 저는 선택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냥 나가서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해한 환경을 떠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방금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낸 동료들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최 부사장의 남은 잔당들이 여론을 조작하게 두는 꼴이었죠. 임시로 부서를 맡겠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치 모든 통신 기록과 보고서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을 주십시오. 제한 없이요. 박 대표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기록들 중 일부는 민감한. 모두 다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금감원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화영 이사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합리적이군. 그 후 3주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팀을 이끌며 분석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했습니다. 밤에는 한 팀장이 도와준 덕분에 산더미 같은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상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저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최소 7명의 유망한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다른 부서가 고전할 때 자기 부서만 목표를 달성하도록 재무 전망을 조작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이사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플랜 B였습니다. 암호화된 폴더에는 모든 임원과 이사들의 신상 명세서, 재무 정보, 사적인 대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게도 이화영 이사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해서 모두에 대한 약점을 쥐고 있었죠. 그동안 회사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 대표는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 경영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사회는 윤리위원회를 만들었고 인사팀은 승진 관행을 재검토했습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수면 아래서는 권력이 그저 손바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혜성그룹 합병 재심의 이사회 2일 전 최 부사장이 연락해 왔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회사 앞 카페. 가지 말았어야 했지만 저는 나갔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칼정장과 완벽한 화장기 없이 어딘가 유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꽤 인상적이더군. 음료가 나오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사회가 자네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해. 박 대표는 자네를 가장 아끼는 임원이라고 부르더군. 대단한 반전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자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알지?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금감원 조사가 잠잠해지면 자네는 조용히 밀려날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커리어 조언이나 해주려고 부르신 겁니까? 최 부사장이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래를 하러 왔어. 내가 정보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 금감원이 아주 흥미로워할 만한 정보야. 이사회가 그 전망치 불일치를 실제로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 심장이 뛰었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제가 폭로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원하는 게 뭡니까? 내 딸이 이용당했다는 성명서를 써줘. 하은이는 자기가 발표한 전망치가 정확하다고 믿었다고 말이야. 걔는 아직 어려. 강 팀장, 걔 미래까지 망치지는 마. 그 대가로 이사회의 비밀을 넘기시겠다? 자네는 단순히 썩은 사과 하나를 골라낸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부패를 드러낸 영웅이 되는 거야. 자네 위치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돼. 유혹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유혹적이었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생각해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최 부사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내일이야. 사무실로 돌아오니 한 팀장이 제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사장 만났군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건물 보안 시스템에 그 여자 얼굴이 뜨면 알람이 오게 해뒀거든요. 뭐라던가요? 저는 제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함정이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모든 걸 녹음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라도 공범으로 엮으려고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죠. 그날 밤 저는 온갖 가능성을 생각하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이 되자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위해 모인 이사회장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혜성그룹 대표들은 화면을 통해 화상으로 참석했고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박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제게 턴을 넘겼습니다. 강 팀장, 수정된 분석을 발표하게. 저는 3주 전 직원 회의 때처럼 기기를 연결하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녹음 파일 대신 혜성그룹 전망치에 대한 타임라인을 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 팀의 원본 전망치는 정확했습니다. 시장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제시된 숫자들 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 조작은 한두 사람의 짓이 아닙니다. 여러 부서와 결제 라인에 걸친 협조가 필요했죠.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 팀장, 박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미래의 방향에 집중하기로 했잖아.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의 방향이죠. 그래서 오늘 2가지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류철 더미를 테이블에 놓고 참석자들에게 하나씩 돌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전망과 명확한 리스크 평가가 담긴
해성그룹 합병수정분석안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3년간의 조직적인 재무보고서 위조와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상세히 기록하여 금감원에 보낼 고발장입니다. 충격에 빠진 웅성거림이 방을 채웠습니다. 박 대표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이건 완전히 부적절한. 사실 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우 적절합니다. 이화영 이사가 양복 입은 두 사람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금감원 조사관들입니다. 제가 초대했죠. 그녀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팀장이 지난주에 최 부사장의 비행을 넘어선 더 큰 우려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후 제가 직접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설마 장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믿는 건 이 이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 회사가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달리 저는 고장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제 평판이나 자유를 희생할 생각이 없습니다. 금감원 조사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전자기기는 모두 이 방에 두십시오. 관련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후 6시간은 통제된 혼돈이었습니다. 임원들은 개별 신문을 받았고 파일은 복사되었으며 휴대폰은 압수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사 3명이 사임했고 박 대표는 직무 정지되었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는데 이화영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금감원에 갈 거라고 말 안 했잖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회를 상대로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말 안 했잖아. 그녀가 맞받아쳤습니다. 우리 둘 다 필요한 일을 한 거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회사는 거칠애가 아닌 진짜 투명성을 가진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닥부터 다시 지어질 거야. 그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임시 대표이사가 내일 자네를 보고 싶어해. 내가 정식 임원 자리에 자네를 추천했어. 저는 명함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녹음이나 제 방식이 규정대로는 아니었는데요. 가끔은 부패한 시스템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 시스템 밖에서 일하는 것일 때가 있지. 이 이사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최 부사장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점철된 문화를 폭로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용기야. 함께 걸어 나오다 주차장에서 보안요원에게 이끌려 차로 가는 최 부사장을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증오를 예상했지만 제가 본 것은 존경 비스무리한 것이었습니다. 제 복수는 단순히 그녀를 폭로하거나 제 자리를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비밀과 공포로 권력을 쌓았던 그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투명하고 공정한 무언가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3개월 후 저는 박 대표가 쓰던 사무실에서 확장된 데이터 분석팀의 지원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해성그룹 합병은 정직한 조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스캔들이 터진 후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의 새로운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투자자들이 반응하면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거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포괄적인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누구도 제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제 폰이 한 팀장의 문자로 울렸습니다. 점심? 보안 시스템 개편 관련 업데이트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떠올렸습니다. 거창한 복수 계획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거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기업의 비리를 목격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서야 했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그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듣기 싫어하든 상관없이 말이죠.